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. 오늘은 이제 그간 제 목표였던 이 계량경제학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전체 다 만드는 걸 한번 좀 실현해 보려고 영상을 이제 처음 또 오랜만에 만들게 된 그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. 그간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저는 이제 따로 뭐 취업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 상황은 아닌데요. 다만 처음에 목표했던 것들 좀 잊지 않고 시작해 보자라는 다짐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어, 아직도 보고 계시는 분이 있거나 하반기에 A매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, 뭐 또 각종 금융공기업 준비라든지 다른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이 영상은 사실 이제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하시거나 뭐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이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라는 느낌으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푸는지조차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저도 그랬던 시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냥 찬찬히 제 부족한 설명 능력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만드는 영상이고요. 문제가 그냥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문제 보고 해답 보면 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제 파일을 달라고 그 문의 메일을 주시면 제가 좀 이제 확인되는 대로 뭐 바로바로는 안 되겠지만 확인되는 대로 이제 답장으로 해가지고 문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문제는 저도 오랜만에 문제를 풀기 때문에 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자는 느낌으로 2008년도 EC220 1번 문제를 가져왔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 2007년도 거 뒤에 문제가 다 안 풀려져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천천히 제가 또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1번 문제입니다. 실제적으로 저희가 금융공기업 시험 준비하면서 요 정도 수준까지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LSE가 조금 많이 어렵지만 한국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험 문제에서도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제가 좀 부족한 영어 능력이지만 좀 가볍게 이제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yi라는 변수가 있는데 요 식에 의해서 뭐 만들어진다고 하네요. 이게 일종의 진실한 회귀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이 베타1은 픽스드 파라미터, 즉 고정된 변수가 아니죠. 고정된 상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UI는 오차항의 값을 가지겠죠. 이 오차항이라는 놈은 이제 이 디스터번스 텀을 이제 오차항이라고 하는데요. 이제 독립이고 이제 각각 이제 독립 이제 IID라고 해서 이제 서로 간에 U1, U2, U3, U4 이런 애들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그 상관관계나 이제 분포가 좀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 이론을 조금 배우신 분들은 이런 IID가 나왔을 때 수험 문제 풀 때는 뭐 저도 이제 그냥 수험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상관이 없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시거나 뭐 고전적 가정이 만족이 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UI가 기대값이 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. 이 UI의 이제 이 모분사는 시그마 U 제곱이라고 나와 있네요. 이제 뭐 상황을 주어졌고요. 그 다음에 이 진실한 회귀식에 대해서 이 베타 1에 대한 최소 자승 그 추정량은 이제 y 바라고 아예 알려주고 있네요. 보통은 이제 구하라고 시키는데 여기서 그냥 y 바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y 바의 의미가 이 y에 대한 표본 평균이다 라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. 또한 이 베타 1의 모분사는 n분의 시그마 u제곱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. 물론 이거 뒤에서 계산을 시키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알려주기 전에 그냥 이게 뭔지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. 이 정도까지는 계산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뭐 n이라는 건 이제 관측치라는 걸 알려주고 있겠네요. 샘플 관측치. 자, 그러나 이제 연구자가 한 가지 좀 오해를 했어요. 이 y라는 애가 실제 식은 이건데 나는 이건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. 즉 x에 대한 리니어 펑션 선형식이라고 이제 다른 어떤 특이한 변수 x를 찾아가지고 뭔가 얘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일종의 회귀식을 하나 만든 거죠.
있겠죠. 그랬을 때 B1 값은 이렇게 구해지고 뭐 x바랑 뭐 x바는 이제 x의 표본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1 값의 포플레이션 즉 모 분산은 뭐 이렇다라고 또 알려주고 있네요. 사실 뭐 이런 것들까지는 뭐 증빙을 요청을 하는 경우는 실제 이제 금융공기업 시험에서 좀 없을 것 같아요. 저도 이런 것들 막 달달 외우던 때가 있었는데 나오진 않지만 뭐 증빙을 할 수 있으면 다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A번 문제 봐볼게요.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Y바가 실제적으로 베타1에 대한 최소 자승 추정량이라는 걸 확인을 해봐라 라고 알려주고 있네요. 저는 이제 처음 공부할 때 항상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이 계량경제학은 분명히 누군가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무슨 말인지 좀 알아먹기 쉬울 수도 있는데 그냥 말없이 수식으로만 증명돼 있으니까 이제 경제학으로 지친 그 상태에서 얘를 좀 꼼꼼히 다 이해하고 이럴 어떤 그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이해를 못하고 뒤로 미루고 그러다가 영영 모르게 되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저도 이제 뭐 설명 능력이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제 나름으로 한번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. 자,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진실한 회기식이 1번식이라고 했으니까 1번식에서 제가 이제 요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. 1번식이 요거죠. 그럼 이제 우리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식에서 예를 들어 진실한 회기식이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. 이 y라는 놈은 이 베타1이라는 얘가 지금 베타1이에요. 이 높이가 딱 y를 이 높이가 베타1이라고 합시다. 제가 하나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. 얘가 이제 뭐 베타1이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yi라는 놈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점이 찍히는 애들이겠죠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베타 1으로부터 이 U1만큼 예를 들어 U1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게 좀 보이시죠? 크게 또는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베타 2로부터 U1만큼. 이때 중요한 건 x라는 변수랑은 아무런 실제적인 식은 x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식이기 때문에 x에 상관없이 베타1은 쭉 이렇게 되고 이 단순히 이 ui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점들이 왔다 갔다 변동이 있는 거예요.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 어떤 그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베타1이라는 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. 이 베타1이라는 놈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현된 점들이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겠죠. 우리가 관측치가 이렇게 많을 테니까.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실현된 관측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 직선을 찾아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. 이랬을 때 얘가 이제 알아낸 방법은 최소 자승 추정량이라는 거는 사실 개념은 굉장히 단순해요. 각각의 어떤 이 점들로부터 가장 이 편차가 작은 편차의 제곱값이 작은 하나의 그 값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예를 들어 베타원이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요 크기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딱 선을 그었을 때 각각의 이 편차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겠죠.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걸 단순 합산하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서로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지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편차의 제곱을 다 합친 값이 가장 작은 가장 작은 이 베타원 값이 이 가장 이 모 회기식에 가까운 베타원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게 최소 자승법이라는 겁니다. 뭐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?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실험할 때는 이 실제 수치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표본만 보고서 뭔가를 유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들에서 어떠한 선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위해서 그 선의 크기를 찾는 방법을 이 편차의 제곱값을 더한 값이 가장 작은 애들로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렇게 해서 최소 자승법이라는 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되십니다. 잠깐 봐볼까요? 잠시만요.
자, 잠깐 봐보면 이제 y-이 b1이라는 애로 나온다면 이제 레지듀얼 잔차라고 하거든요. 자, 아까 오차항이랑 잔차는 뭐가 되냐면 오차항이라는 건 여기 UI라고 되어 있잖아요. 이거는 모 회기식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제 진짜 배기 진또 배기식에서 발생하는 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잔차라는 놈들은 뭐냐면 그 중에서 제 실제 실현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저희가 뭐 경제학으로 예를 들자면 2021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GDP 값이라는 게 일종의 어떤 분포를 따를 거예요. 아직 저희가 확정은 안 됐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분포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분포 중에서 결국에 저희가 2021년도에 실제적으로 확정된 하나의 그 GDP 값, 바꿀 수 없는 하나의 값이 나오잖아요. 왜냐면 21년도가 지나면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값이 돼버리니까. 그런 것처럼 이제 이 Y1이라는 애가 가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분포 중에서 딱 저희가 표본을 뽑는 순간 이제 하나의 Y1이 확정이 되겠죠. 그쵸? 그 Y1으로부터 우리가 예측한 B1이라는 아직은 몰라요. B1이라는 놈이 있을 거다. 이 B1은 앞서 자, 이 식을 좀 갖고 올까요? 이 베타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추정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겠죠. 근데 얘는 지금 아직은 몰라요. 베타원이라는 놈이 있을 거고 이제 Y1이라는 놈이 또 있을 거고 Y2라는 놈이 있을 거예요. 이 각각은 표본에서 뽑힌 애들이겠죠. 실제적으로 실현된 값들. 이제 각각의 차이 값을 잔차라고 표현해요. 즉 이렇게 표본으로 실현되면 잔차라고 말을 하고 표본으로 나오기 전의 상태를 오차항이라고 하는 거예요. 사실 오차항이 어떤 이상적인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상적인 식이라고 친다면 이제 잔차는 실현된 값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잔차들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. 제곱을 하고 시그마 옛날에 배웠던 더하기 값이죠. 그래서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한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요 식에서 yi에서 b1을 빼고 제곱을 하는 식을 그냥 전개를 하면 이렇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식이 나올 것이며 시그마 법칙도 이제 고등학교 때 문과생들도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분배가 될 겁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변수고 얘는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. 여기서 동일하게 i부터 n까지기 때문에 여기 nb 제곱이 붙는 이유는 이 베타1 제곱이라는 애들이 n번 더해질 거기 때문에 곱하기 n 곱하기 b1 제곱이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 되시겠죠? 네, 중요한 건 이거를 이제 잔차 제곱합 RSS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이제 작게 만드는 이제 극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. 이랬을 때 뭐 이제 미분했을 때는 0이 나와야겠죠. 그쵸? 그래서 이제 얘를 미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뭘로 미분할 거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였죠 아까? B1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 B1을 찾는 거잖아요. 그래서 B1을 미분을 하면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얘는 B1과 상관없는 애니까 사라지고 얘는 B1이 여기 하나 있네요. 그래서 마이너스 2 시그마 yi가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 B1이 여기 있네요. 2m B1로 미분되겠네요. 이렇게 나옵니다. 자 그런데 극소값을 찾으려면 는 0이 돼야겠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는 0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되시면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요 이제 해설에서도 이제 본 것처럼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는 0을 정리하면 제가 이제 좀 보니까 이렇게 식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. 2가 다 소거가 되고 n으로 나누면 결국에 B1은 n이 넘어가니까 n분의 시그마 yi가 될 것이며 요거는 개념상 이제 표본의 평균이다 y바랑 동일한 값이 되겠죠. 즉,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진정한 회기식이 요렇다라고 이제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잔차 제곱합을 최소로 하게 되는 최소 자승법을 통해서 계산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추정한 값의 B1이 결국에 Y 바라는 거죠. 즉 우리가 이러한
식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을 때 실제로 표본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. 그 표본에서 표본 평균 값이 요 베타 1의 추정치가 되는 거예요. 추정치가 이해되시겠죠? 자,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러함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겠죠. 좀 설명이 많이 느릴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는, 어차피 다 이런 것 좀 다 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 보시고 답안지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. 자, B번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랬을 때 R스퀘어 값이 어떤 값인지를 이제 알아봐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네요. 이제 R스퀘어가 또 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결정계수라고 저희 말로는 합니다. 그래서 뭐 영어로 문제가 나오는 건 실제로는 아니니까 결정계수를 구하라는 거고, 이 결정계수는 총변동에서 회귀변동 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걸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회귀식이 조금 이제 x랑 상관이 있는 직선식으로 상관이 있는 경우인데, 그냥 이게 그림이 딱 설명하기 편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 총변동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제 이 y바 평균으로부터 이 실제 y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이제 이 변동이라는 게 개별 값이라는 건 전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실제로 평균에 다 몰려 있는 게 아니니까. 자, 요렇게 이제 y 바로부터 yi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일종의 이 이 yi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이 되는 거예요. 개별적인 어떤 이제 변동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우리는 예측을 사실 이 yi로 하는 게 아니라 회귀식을 만든다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x값 하나를 대입을 했을 때 y가 뭐가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yi 해시 있죠. 자, 이게 바로 yi 해시입니다. 이 점이 뭐냐면 우리는 회귀식을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x라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yi 해시라는 값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는 yi가 나오잖아요. 그럼 이제 여기서 요게 이제 y 바로부터 yi가 떨어지는 애들이 총변동이라고 친다면 요 yi 해시로부터 y 바가 이제 떨어진 부분을 회귀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yi라는 애가 뭐 예를 들어 1이라고 할게요. y1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변동값 중에 우리가 회귀식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변동의 크기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. 그럼 사실 요만큼은 뭐겠어요?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동인 거겠죠. 이거를 잔차 변동이라고, 잔차 이제 그 RSS라고 말을 합니다. 또는 SSE라고 합니다. 이 잔차 제곱. 잔차 변동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런데 이 변동값에 대해서 우리가 회귀식이 좋은 회귀식이라고 예측을 하려면 전체 총 변동 중에서 회귀식으로 설명되는 변동이 많을수록 좋은 회귀식일 거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RSS라는 거는 총 변동 yi에서 y바를 빼서 제곱한 이 값에서 제곱한 값을 다 더한 거에서 회귀식, 즉 내가 회귀식으로 예측한 값으로부터 이 y바를 빼서 제곱합한 값의 그 값이 커질수록 RSS가 커진다, R스퀘어가 커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. 이제 말이 되게 꼬이네요. 힘들어가지고. R스퀘어가 커진다라고 한다라는 건 일종의 설명력이 좋은 회귀식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뭐 이런 너무 이렇게 쉬운 설명까지 계속 해야 되나 좀 걱정은 되는데, 뭐 누군가는 또 이게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, 자, 이렇게 요식만 외우시면 되십니다. 사실. 자, 회귀식이라는 거에 설명력을 찾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. 실질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회식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봐봐요. 자, B번 문제에 대한 이제 해답이 여기 나와 있는데, R스퀘어가 어떤 값을 찾는지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R스퀘어는 요거였지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. 즉 문제를 풀 때 요거가 R스퀘어 값이었지라는 걸 기억하시는 상황에서, 자, 그런데 우리가 1번 문제를 통해서 하나 찾은 게 있었죠. 1번 문제를 통해서 찾은 거는 바로 이 y 해시라는 놈이 이러한 값을 갖는다. 자,
yi 햇이라는 놈이 이러한 값을 가진다. y 바라는 놈이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1번이 아니라 A번이죠. A번에서 알게 됐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 yi 햇이 바로 y 바가 되겠죠. 그래서 요 놈이 여기 쏙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0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r 스퀘어 값은 0이다. 제로다. 라고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?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밑에 문제가 좀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시고요. 자,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좀 이해가 되실까요? 원초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저도 영상을 오랜만에 찍으니까 설명이 마음처럼 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조금씩 항상 제가 처음 영상 만들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들은 그냥 가벼운 참고 영상으로 보시고 저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기보단 가벼운 그냥 참고 영상이다 라는 기분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랜만에 찍은 영상이어서 좀 밤이 좀 늦어서 이제 그냥 이제 좀 근황 또 얘기를 해보고 싶고 좀 그랬는데 뭐 사실 옛날에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영상 올릴 때 취업 준비 하시던 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들 그냥 제가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영상은 주기는 따로 없고요. 제가 그냥 여력 될 때마다 간간히 제 마음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수고하셨고요. 공부하시는 분들 꼭 목표하시는 기업 가시길 바랄게요. 네,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